CMOS 공정을 이용한 아날로그 직접 회로 설계 기초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로를 설계하다 보면 주파수 보상과 같이 큰 캐패시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큰 캐패시터를 그대로 설계하면 많은 실리콘 면적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칩 사이즈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때때로 필요한 큰 캐패시터를 작은 캐패시터로 멀티플리케이션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캐패시터 멀티플라이의 기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간단히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강의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요, 나자비 교수가 쓰신 책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기초를 다루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듈 1과 모듈 2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을 수강하실 수도 있고 동시에 수강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요. PLL과 VCO를 기본적으로 그 기초를 다루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12개월 동안 수강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전력관리 직접회로가 되겠습니다. 기초 내용을 12개월 동안 사용하는 거고요. 모두 다 녹화된 영상을 이용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강의의 기본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읽어보시고 강의를 수강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제 이메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팔로우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본 영상에서 살펴볼 캐패시터 멀티플라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캐패시터 멀티플라이는 밀러 이펙트를 생각을 합니다. 밀러 이펙트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런 회로와 같이 피드포워드에 인버팅 앰플리파이어가 있고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게인이 A인데 A가 A보다 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앰프에서 입력이 인가되면 출력에는 인버전된 180도로 된 인풋보다 큰 이러한 A 타임스 인풋 신호가 나오죠. 그러면 이펙티블리 캐패시터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이 피드포워드 증폭기 때문에 1 플러스 AB만큼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 IC 커런트, 캐패시터 흐르는 커런트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얘기는 캐패시터의 임피던스가 작아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캐패시터 임피던스 작아졌다는 의미는 캐패시터가 멀티플리케이션 됐다는 거죠. 커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빌레이프에서 배운 대로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를 곱하면 양단에 걸린 전압에다가 임피던스를 나눠주면 되죠. 임피던스는 1 오버 SC니까 걔를 나눠주면 양단에 걸린 전압 그 다음에 타임스 캐패시터 임피던스분의 1 하면 되죠. 역수니까 X, SC가 되겠습니다. 인풋 양단에 걸린 전압은 인풋 마이너스 출력이니까 얘가 피드포워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때문에 이렇게 AB만큼 증폭돼서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펙티브 캐패시턴스는 흐르는 커런트를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A 타임스 C가 돼서 실제로 작은 캐패시터로 큰 캐패시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캐패시터 멀티플라이어가 되겠습니다. PLL의 루필터 설계할 때 그때도 사용하는 예가 있고요. 다른 데도 사용한 예가 많습니다. 또 외부에도 캐패시터 멀티플라이어 테크닉을 사용한 회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밀러 이펙트 말고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캐패시터에 흐르는 커런트를 센싱을 합니다. 이 센싱을 해서 그 커런 미러 같은 걸 이용해서 A배만큼 K배만큼 뻥튀기를 합니다. 멀티플리케이션 하죠? 그 멀티플리케이션 한 거를 같은 노드에 대목임해 줍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커런트 센싱에서 커런트 컨트롤 더 커런트 소스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이 로드에 그 흐르는 커런트는 원래 캐패시터 흐르는 거 플러스 센싱에서 K만큼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대목임해 준 커런트 합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K배 K 타임스 IC가 됩니다. 여기 볼테이지는요, 노드 볼테이지는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면 이펙티브 캐패시터는 실제 이펙티브 커런트 디바이 바이 볼테이지죠. 예, 그러면 이펙티브 커런트는 원래 흐르는 캐패시터에 흐르는 커런트, 그다음에 센싱에서 데모김에서 같은 노드에 데모김해주는 K배에 준 커런트 두 개 더하면 되죠. 나누기 볼테이지 하면 실제로 이와 같이 KB만큼 멀티플리케이션 된
캐패시터를 임플멘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링컨 모라 교수가 2000년에 JSCC에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회로인데 회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PMOS의 게이트에 인가됐습니다. 자, 그러면 스몰 시간 인가되면 요거에서 GM 타임스 인풋 변화량 VGS죠? 그러면 요 흐르는 커런트가 될 겁니다. 커런트에다가 여기 토탈 임피던스를 곱하면 VN1이 되겠죠? 스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VNR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그 전류를 캐패시터 흐르는 거는 여기죠? 이 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VN1 디바이드 바이 캐패시터 임피던스 플러스 다이오드 커넥티드 된 1 오브 GM 하면 여기 흐르는 커런트가 되겠죠? 이 흐르는 커런트를 이 1 오브 GM이 센싱을 합니다. 그러면 이 흐르는 커런트에다 1 오브 GM 곱하면 이 VY 전압이 될 거고 그럼 여기 커런 미러죠. MN1보다 MN2가 K배만큼 크면 여기 VY는 다시 커런트로 컨버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흐르는 AC 커런트보다 요 MMT에 흐르는 AC 커런트가 K배만큼 커진 거예요. 그 커진 거를 같은 노드에다가 대목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펙트로 이 커런트는 어떻게 되면 요 캐패시터 흐르는 커런트 플러스 KB만큼 증폭된 요 그 커런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간단하게 정량적으로 해석을 보면 캐패시턴스는 이펙티브 캐패시턴스 이게 캐패시터에 흐르는 커런트를 센싱해 그러니까 이게 KB만큼 센싱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IC1은 어떻게 되냐면 IC는 어떻게 되면 VY인데 VY가 여기 캐패시터 양단에 걸린 전압이에요. 그거 곱하기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그거를 VN1으로 나누면 돼요. 이제 여기 전압 노드가 VN1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VY는 어떻게 되면 VY를 구해야 되죠? VY는 요 전압이 캐패시터 그 흐르는 커런트에다가 그 전압이 요 임피던스 나누기 요 임피던스 더하기 임피던스 나누면 되죠? 그럼 전류가 흐르고 거기에다가 요 원하고 GM을 곱하면 됩니다. 그죠? VY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전류고 그다음에 요 곱하면 VY점이 돼요. 그거를 VY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쩌면 이 기본 캐패시턴스는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모든 구간에서 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C를 1 플러스 K로 멀티플리케이션 하려 합니다. 그게 성립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요 폴이죠. 여기에 폴인데 그 캐패시터하고 이 다이오드 커넥트 되는 게 위해서 폴이 만들어지는데 이 폴보다 낮은 프리퀀시, 즉 이 폴 프리퀀시가 1보다 훨씬 매그니튜드적으로 적으면 즉 이게 네글리지블 할 수 있는 곳에서 C 타임스 1 플러스 K가 되죠.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캐패시터 멀티플케이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서로에 의해서 리미테이션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냥 캐패시터만 썼을 때보다 이 액티브 숫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아시고 캐패시터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얘는 간단하게 두 번째 논문에서 사용한 예가 되겠는데 얘는 디지털 컨버터의 컴펜세이션이죠. 여기 구조를 보면 LIM프입니다. 요거는 아웃풋 센싱에서 한 거고요. 아웃풋 센싱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하고 비교를 해서 그 차이를 해당되는 LIM프를 내고 요 루프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 보상회로죠. 보상회로입니다. 이게 보니까 R과 C이고 C가 있기 때문에 타이트 보상회로네요. 자, 여기에서 캐패시터 큰 게 필요하니까 작은 캐패시터로 큰 캐패시터를 임플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캡 멀티플리케이션을 썼습니다. 이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MS1과 MS2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D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왜? 캐패시터 때문에요. 그런데 게이트 소스 전압은 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전류 안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저항입니다. 리니어 모드에서 그러는 저항이에요. 그런데 이 MS1보다 MS2가 K배만큼 사이즈가 커요. 그죠? 이렇게 보면 MS2의 WL 레이쇼가 MS1의 WL 레이쇼보다 K배만 크기 때문에 요 MS2의 이 드레인 소스의 저항이 요 MS1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예, 작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되니까 K분의 1만큼 적어요. 그러면 저항으로 보면 이 저항보다 요 드레인 소스의 저항보다 에메선의 드레인 소스 저항이 K변만큼 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류를 생성하기 위해서 하면 볼티지 팔로우로 하시죠. 보통 이게 임피던스 작지요. 임피던스 작습니다. 사이즈가 크니까. 그러면 이 볼티지 팔로우는 기본적으로 그 클래스 AB 타입으로 만들면 됩니다. 로우 임피던스를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좋은 게 클래스 AB로 만들면 돼요. 자, 이 논문을 찾아보면 실제로 임플멘테이션한 사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볼티지 팔로우니까 이게 밴드위스가 무한대가 아니죠. 그리고 그 클래스 AB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 회로도로 들어있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리미테이션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임플멘테이션 거를 개인 1이에요. 그죠? 개인 1입니다. 볼티지 팔로우니까 개인 1이면 원리를 한번 보시면 개인 1이면 이 양단의 절함은 같습니다. 그죠? 양단의 절함 같아요. 그런데 이 전류는 캐패시터 흐르는 거죠. 캐패시터 흐르는 전류를 요놈이 동일한 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센싱했습니다. 그 센싱 어디에? 여기다 더했습니다. 근데 이 저항이 K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전압이 걸렸는데 K분의 1이니까 이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보다 K배가 큽니다. 그럼 이펙티브 여기 흐르는 커런트는 요 흐르는 커런트 예를 들어서 IC라고 가져가면 여기는 KIC니까 여기는 1 플러스 K 타임스 IC가 됩니다. 자, 그거를 임플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이 볼테이지 팔로우는 이런 같이 클래스 AB를 설계에 따르면 볼테이지 컨트롤도 커런 소스가 있겠죠? GM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 회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 임피던스가 있겠죠? 자, 얘의 전달 함수가 이 실제로 얘가 DC, 프리퀀시 리미테이션은 DC 구간에서만 A에서 B까지 증폭 개인이 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만들어진 폴이면 개인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캐패시터 멀티플라이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걔를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 안에서 이 밴디스가 그 개인이 1인 포인트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캐패시터를 멀티플라이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캐패시터를 작은 캐패시터로 멀티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은요, 동작하는 리미테이션이 정해져 있고, 프리퀀시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컴포넌트에 의한 노이즈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캐패시터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회로에 작은 캐패시터로 큰 캐패시터를 임플멘트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캐패시터 멀티플라이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전력관리 직접 회로 과정에 들어가면 이 회로까지 설명이 됩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